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저 오늘 선크림 발랐어요. 화면 잘 봤죠? 잘 받는 것 같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근데 선크림 발랐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사실 이게 심리학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선크림을 바른 것 같지 않나요? 이처럼 사람 자체는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거나 심리 상태를 알고 나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직업과 준비 방법 및 되는 방법 등등을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한번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국 교육대학원 리스트를 한번 알아볼까요? 국립 기준으로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이 사진을 보시면 대학원 등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말로 하기는 너무 많아서 사진으로 좀 대체해봤습니다. 개념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짚고 넘어가자면, 국립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운영시설의 명칭 및 약어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국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록금이 조금 저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사립 기준인데 이번에도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교육대학원에서 원서 접수는 보통 4월부터 5월 그리고 9월부터 10월 사이에 있습니다. 매년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하셨다면 원서의 통과 여부가 나오실 거예요. 이때 GPA는 4점 만점 기준으로 3.5 정도는 나와야 하고 4.5 만점 기준으로 3점대 후반은 나오시는 게 좋으니까 이 정도의 성적이 안 되신다면 꼭 성적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학을 하시려면 조건이 되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입학을 하려면 물론 교육을 하는 자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전공의 사람들만 입학할 수 있답니다. 그 전공은 심리학,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하고 대학원마다 원하는 전공 과목을 들어야지만 입학이 가능한데요. 그 전공 과목은 대학원에서 직접적으로 받았던 자료라서 공개하기까지는 조금 힘들고 따로 댓글에 링크로 문의를 주시거나 한다면 조금 더 자세히 입학 조건 및 방법과 과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또 혹시 직장을 다니시거나 20살이 아니라서 대학을 다시 입학하는 게 고민이 되신다면 심리학 전공을 하기 위한 대학 과정이 어떤 게 자신에게 맞는지 지난번에 올려둔 영상을 체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 카드로 또 띄워드릴게요. 여기까지 서류랑 조건은 만들 수 있지만 아마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면접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심리학을 하면 일단 저는 어렵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걸 봐야 할지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이 되실 텐데 제가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전공 면접 대비해서는 크게 9가지의 이론을 뽑습니다. 정신분석, 프로이트, 분석심리학, 융, 개인심리학, 아를러, 게슈탈트, 펄스, 인간중심 상담, 칼로저스, REBT, 합리정서 행동치료, 인지치료, 백, 현실치료, 실존주의 상담, 이렇게 종류가 되는데 이 외에도 전공 면접자라면 아마 한 권쯤은 권성만 교수님의 현대심리치료와 상담 이론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요. 하지만 500페이지나 되는 양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죠. 보통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9가지 이론들을 A4 용지 10장 정도로 정리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론들을 외운다면 설령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죠. 면접은 답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학생의 전공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보는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서 이해가 되신다면 제 영상을 찾아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면접을 보신 분의 후기까지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부탁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실제 여러 상담교육대학원의 면접을 보신 분의 후기를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교수님은 3분이 계셨고요. 지원자는 1명입니다. 강의실 2군데에서 동시 진행하고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화여대는 제가 처음 도전하는 대학원 면접이었고 그래서 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면접은 정말 약 3분 동안 진행이 되었고 다행히 저는 초시계를 보지 못했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무엇을 보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바로 앞 면접 동안 역시 3분,
대기하며 제비뽑기식으로 뽑았던 문제의 답인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론 질문,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준비를 못했던 이론이었는데 갑자기 말을 더듬거리면서 머릿속 그 예전 기억들을 끄집어냈지만 관련 용어를 혀끝에 놓아둔 채 기본 개념을 주절주절 외국인에게 길 설명해주듯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저의 애절한 눈빛을 흡수하듯 계속 바라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학업계획서 관련 몇 가지 질문들이었는데 저는 학업계획서 졸업 후 진로에 기업 상담 쪽으로 적었는데 왜 청소년 중심 교육대학원을 지원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EAP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회사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셨습니다.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들어갔지만 그래도 교수님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눈도 맞춰 주시고 말문이 막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교사에 관한 질문을 미처 생각하지를 못해 봤었고 전공 예상 질문도 빗나갔고 기업 상담을 하려면 특수대학원으로 가야지 라는 느낌의 질문도 받아서 무엇보다 이대니까 과연 80여 명의 지원자 중에 저에게도 기회가 올까 기대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얼떨떨하다고 하십니다. 자, 다음은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님 2분, 지원자 6명. 강의실 2군데서 동시 진행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나누지 않고 큰 강당에 오후 2시 지원자가 다 모여서 대기를 했다고 하고 6명씩 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중간 교실에서 제비뽑기를 한 후 5분 동안 각자 영어 해석과 이론 문제를 받고 답을 준비합니다. 영어 시험이 있을 거라는 정보가 없었기에 강당에 있던 92명의 지원자분들은 전원 당황한 듯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은 4번 문제를 뽑았습니다. 영어 지문은 과도한 음주를 하는 산모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고 전공 질문은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방법과 DSM의 진단 기준 관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조교님이 설명해 주시기로는 영어 지문 수준이 어려우면 전공 질문 수준은 좀 평이하고 반대로 영어가 쉬우면 전공을 좀 어렵게 해서 평균을 맞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질문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도 회사도 계속 영어를 접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세요. 결국은 못난 자만심이었다고 하시지만요. 어쨌든 5분의 압박으로 집중력을 살리는 것은 관건입니다. 다른 지원자의 전공 질문들은 집단, 상담, 장단점, 로저스 이론에 대한 설명, 표준, 비표준 검사 정도 기억이 나신다고 해요. 이분이 속해 있던 그룹 6명 중에 한 분은 중간에 교실에서 질문지를 받은 후 그냥 돌아가셔서 5명으로 진행이 되었고 영어 해석은 그중 2명만 대답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한 명씩 자기소개를 부탁하셨다고 해요. 여자 교수님은 친절한 미소로 긴장을 풀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원자들도 목이 타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다음은 연세대 교수님 2분, 면접자 3명씩 진행되었습니다. 자기소개, 학교 커리큘럼을 보았는지 어떤 부분을 공부해보고 싶었는지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다들 직업이 다양하셔서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을 비추어 봤을 때 왜 상담심리학 쪽을 지원했는지 물어보셨다고 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학업과 병행이 가능할지 이런 것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려대인데요. 교수님 2분, 면접자 3명씩 진행되었습니다. 뭔가 압박 면접의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분만의 느낌일 수도 있고요.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반복되면 중간에 자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공통 질문이 아닌 서류를 보시고 면접자마다 각기 다른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어떤 분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비추어서 왜 지원했는지, 면접 준비하면서 공부한 책이 있는지, 책에 나온 심리 관련 이론 중에 어떤 게 마음에 와닿는지, 학부 때 성적이 좋지 않은데 대학원 진학할 생각은 없었는지, 학부 때 성적이 좋은데 공부 말고 다른 거 잘하는 건 뭐가 있는지 등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한양대 교수님 2분, 면접자 5명씩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한양대는 고사장에 시험 보러 온 느낌 같았다고 합니다.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험 분위기가 물씬 났다고 하고 수험 번호대로 좌석이 지정되어 있고 핸드폰을 수거하고 면접 시간 이후에는 가져간 책도 다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전공 지식과 관련된 질문지를 뽑고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질문지는 각기 다른 5개 중 돌아가면서 1개를 뽑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어렵네요. 질문들이 다들 어려워서 상담 심리 기본 서적만 공부한
이분에게는 문제들이 다소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분이 받은 질문은 정확하진 않지만 인지치료와 관련해서 우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이론과 상담 방법을 설명하세요 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지원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하시네요. 각 대학원별로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질문들이랑 상황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에 맞게 준비를 해보시면 되시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하면 학교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로 교육대학원도 호봉을 쳐준다는 사실이 있고요. 2021년 임용 기준으로 2020년 10월 초에 5일 정도 진행이 되었고 접수 비용은 2만 원대입니다. 이때 공립만 지원할지 사립만 지원할지 공립과 사립 동시에 진행할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하고 임용고시 중에 전문상담 분야로는 실제로 경쟁률이 세진 않습니다. 적은 곳은 1.8대 1.9대 1 정도를 하고 있고 높은 곳은 3.8대 1로 경쟁률이 측정되어 있어요. 서울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경쟁률 자체가 높은 건 아니고 경기도는 중간 정도, 타 지역구는 크게 높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경쟁률이 심한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30대 1이 넘어가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 교사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입학 조건 및 면접 후기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2급의 임용고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